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뽀TV입니다. 요즘 날씨가 정말 폭염입니다. 그리고 7월 말 8월 초 휴가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는 우스갯소리로 낙타가 지나다녀도 될 정도로 무더운 날씨, 이런 날씨엔 정말 무언가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좀 시원하게 그리고 재충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더군다나 파주 운정신도시도 현재 중 S클래스라든지 제1풍경채 동시청약이 끝나면서 한번 청약 광풍이 지나갔죠. 근데 이걸 저는 폭풍 전야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이제 2021년 운정신도시 청약 물량의 핵심, 모든 것들이 지금 10월 달에 몰려 있다. 그래서 이 10월 달을 아주 잘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지금 8월 1일이고 한 달, 두 달, 8월 달에도 A17블록 공공 분양이 있지만 무엇보다 먼저 지금 10월 달에 준비를 하고 선택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파트 청약들이 이렇게 10월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단 말이죠.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이게 결코 청약을 하는 그 소비자들의 입장에선 좋은 게 아니에요. 청약이 이렇게 몰려 있으면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P1, P2 힐스테이트 더 운정일지 아니면 후분양 푸르지오 파르세나인지 아니면 사전 청약인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와버린 거죠. 이게 뭐 연달아서 7월, 8월, 9월, 10월 한 개씩 분양에 나선다면 소비자들 입장에선 경쟁도 하면서 어떻게 선택해 보기 어렵겠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월드컵 조별 예성 뭐 그런 때 항상 나오는 경우의 수 있죠. 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됩니다. 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일단 2021년 10월, 11월에 몰려있는 운정 3지구 청약 물량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주요 역세권, GTX 역세권도 있고요. 그리고 경의선 운정 역세권도 있고 49층 주상복합이라든지 또 대규모 단지인 후분양 푸르지오 파르세나도 있고 말이죠. 지금 사전 청약도 또 추가로 900세대를 공급을 하겠다고 이번에 국토부에서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전 청약이 운정 3지구에 10월이 예정이 돼 있는데 3개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선택을 해야 되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몰려있는 게 지금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청약하시는 분들, 시청자분들은 오히려 이게 별로 좋은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많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어디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차만별로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10월 지나고 11월이 되면 파주운정 디에트르라든지 금강 펜테리움까지 분양에 나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건 10월과 11월에 왜 몰리느냐면 이게 지금 바로 아파트 청약이냐 부동산 분양 시장에 있어서는 가장 좋은 그런 시기적으로 가장 좋은 시기란 말이죠. 추석이 9월에 있잖아요. 9월이 지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아파트 청약이나 부동산 분양 이런 쪽 부동산 경기가 아주 피크를 찍는 시점이 9월과 10월입니다. 그리고 11월이고요. 12월이 되면 겨울이 되면서 조금씩 이제 12월 연말이고 바쁘다 보니까 분양 시장이 얼어붙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아파트들은 어떻게든 10월 달과 11월 달에 분양에 나설 거예요. 그래야지 자기들의 흥행에도 결정적으로 아주 긍정적인 요소를 미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미룰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하다. 이걸 계속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지도로 보면은요, 운정신도시가 이렇게 있다면 2021년 지금 청약의 꽃은 이제 10월부터 시작이 된다. 자, 제2풍경채 3차, 해오름마을 요쪽에 운정 디에트르 6차, 그리고 후분양이죠. 푸르지오 파르세나가 1700여 세대 정도 여기 분양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요쪽에 GTX 역사를 걸어갈 수 있는 역세권에 있는 A20블록이 사전 청약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A22블록도 사전 청약을 하죠. 지금 국토부는 계속 10월 달이라고 하고 있고 LH는 12월 달이라고 하는데 국토부가 사전 청약 홈페이지나 이런 뭐 3기 신도시 홈페이지에 파주 운정은 10월 달에 하겠다고 계속 공언하고 있어요. 여기에 플러스 900세대를 더 사전 청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 900세대가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운포 카페 회원님들은 여기를 지금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요 부지를 사전 청약으로 추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꽤 계신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부지인지는요. 자, 그리고 금강 펜테리움이 11월 달에 예정이 돼 있고 또 경의중앙선 대곡소사선 연장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힐스테이트 더 운정 49층 주삭복합 랜드마크 여기 P1, P2가 또 10월이란 말이죠.
이게 다 지금 몰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으로 계속 강조해서 다 못 넣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거 다 못 넣기 때문에 사전 청약 하실 분들은 사전 청약 위주로 보셔야 되고, 뭐 P1, P2다 그러면 P1, P2 위주로 보시고 하나를 좀 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때 가면 이게 정신없이 청약이 흐르기 때문에 그때 가서 지금 생각하면 느릴 수도 있어요. 지금 미리미리 나는 여기 입지 아파트 이 중에 어느 하나를 집중적으로 노려봐야겠다라고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청약 물량 경우의 수를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아까 지도로 이렇게 10월, 11월 달에 몰려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사전 청약 물량 단지들이 있고, 그리고 민간 분양이 있단 말이죠. 요거를 일단 두 개로 분류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사전 청약 10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파주운정 A20, 22와 900호는 요거는 어떻게 되느냐, 룰이 무주택자들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단 1주택자들도 안 되고요. 그리고 필수 조건은 반드시 A20이나 A22 신규 추가 900세대 중 한 곳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개를 동시에 지원하게 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죠. 내가 A20이냐 A22냐를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사전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약통장은 소진되지 않습니다. 허나 1년 뒤 본 청약을 위해서 청약통장을 살려둬야 돼요. 사전 청약의 룰이 사전 청약 당시의 조건을 그대로 본 청약까지 유지하는 게 그 룰이란 말이죠. 그리고 1년 뒤에 본 청약을 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살려놔야 돼요. 그 사이에 재당첨 제한이나 청약통장이 소진되면 본 청약 때 이게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해지는 거죠. 탈락하는 겁니다. 재당첨 제한도 사전 청약 당시에는 없지만 1년 뒤 본 청약을 위해서 그 사이 재당첨 제한에 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선택은 A20이냐 22냐 900호 추가 블록이냐 고민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게 핵심 포인트인데, 당첨자 발표율이 이번에 1차 모집 공고를 보니까 여기는 사전 청약은 당첨자 발표율이 길어요. 여기서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 3주 이상 한 달 뒤에 당첨자 발표가 예상이 돼요. 지금 1차 공지문을 제가 다 봤는데 30일 이후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0월 11월에 있는 민영주택들이 다 걸리는 거예요. 자, 운정 3지구 10월 11월 민간 분양 볼까요? 힐스테이트 더 운정, 프로지오 파르세나, 제일풍경채 3차 등 지원 가능한 건 무조건 두 개 다 청약 1순위는 돼야 되는 거고, 무주택자, 1주택 처분 서약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필수 요건은 당첨자 발표율, 요 사이에서도 당첨자 발표율이 같은데 날짜이면은 하나만 선택해야 됩니다. 당첨자 발표율이 같은 힐스테이트 더 운정이나 프로지오 파르세나가 당첨자 발표율이 10월 25일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개 동시에 넣으면 두 개 다 부적격으로 탈락하죠. 그리고 당첨자 발표율이 앞선 거를 먼저 당첨이 되면 뒤에 청약을 넣었던 건 자동으로 취소가 되죠. 요건 기본적인 룰이니까 알고 계셔야 되고, 재당첨 제한도 생기고 청약통장도 소진이 됩니다. 이건 계약 여부랑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바로 느낌이 오시죠? 사전 청약을 내가 할 거면 이 민간 분양을 패스해야 되는 이런 시기적으로 아주 맞물리는 경우의 수가 나온다는 거죠. 사전 청약이냐 민간 분양을 선택하느냐는 아주 고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민간 분양은 당첨자 발표율이 보통 일주일에서 열흘 이내에 나버린단 말이죠. 근데 사전 청약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첨자 발표율이 한 1개월 이상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이런 딜레마가 생기게 된다. 이렇게 해서 청약이 중복되는 게 결코 좋은 건 아니다. 물론 내가 어느 한 단지를 완전 한 곳만 파기로 마음 먹었다면 청약 경쟁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좋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회가 좀 적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잘 이해가 안 가신다면 제가 달력을 통해서 한번 경우의 수를 말씀드려 볼게요. 자, 동시 분양 10월 11월에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볼까요? 일단 먼저 지금 당첨자 발표율이 긴 30일 이상이 되는 예상이 되는 사전 청약의 날짜를 제가 24일이랑 25일로 잡았어요. 그리고 당첨자 발표율을 12월 1일로 잡았다는 거죠. 이게 일주일 앞당겨져도 별 차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여기가 당첨자 사전 청약 당첨자 발표율이어도 똑같아요. 자, 사전 청약을 내가 넣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민영주택도 여러 가지도 또 넣고 싶어요. 근데 이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운정신도시 프루지오 파르세나가 10일날 11일날 특별공고가 일반 1순위가 이제 청약을 넣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보통 당첨자 발표율은 그 다음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전 청약 신청 전에 당첨자 발표가 나버리죠. 그러면 내가 사전 청약을 넣고 싶기도 하고 푸르지오 파르세나도 넣고 싶은데 푸르지오 파르세나에 넣었단 말이죠. 여기 당첨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청약통장 소진되죠. 재당첨 제한 생기죠. 사전 청약 넣을 수 있나요? 사전 청약 넣지 못합니다. 자, 요런 케이스가 나왔을 때는 요 앞에 아파트를 넣을지 안 넣을지 엄청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전 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A20, 22예요. 그래서 특공도 넣고 일반 1순위, 세대주가 이렇게 넣을 수는 있죠. 자, 청약을 넣고 났는데 문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전 청약은 한 달 이상 당첨자 발표일이 길기 때문에 예상되는 건 12월 1일 날 당첨자 발표일이 나온단 말이죠. 자, 여기 청약 넣어놓고 나서 이 당첨자 발표일 사이에 지금 10월 11월에 운정신도시에 민간 분양 주택들이 많이 몰려있단 말이에요. P1, P2 아파트도 넣을 수가 있고 뭐 제2풍경채도 넣을 수가 있고 금강펜테리움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당첨자 발표들은 민간 분양들은 역시나 일주일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뒤로 서류 접수하고 바로 정당 계약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내가 사전 청약을 간절히 원한다. 사전 청약에 당첨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을 해보고 나서 민간 분양을 넣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0월 11월 달 물량들은 이거 못 넣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걸 넣어버리면 다 청약통장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본 청약을 넣을 수가 없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요거 보시면서 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지금 10월에 지금 입주 물량들이 민연주택들이 아주 핫한 랜드마크 힐스테이트 던정도 있고 풍경채라든지 또 운정 디에트로 6차도 있고 그리고 금강 펜테리움이라든지 후분양 푸르지오 파르세나들이 다 이쪽에 지금 엮여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게 지금 봐야 되는 건 사전 청약의 그 청약 날짜와 당첨자 발표일을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사전 청약을 넣었는데 내가 당첨 확률이 좀 낮다. 넣어도 떨어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선택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으실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전 청약의 당첨 확률이 굉장히 높다. 엄청나게 청약 인정 금액이 높고 요거는 넣으면 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패스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는 무조건 GTX 역세권에 미래 가치가 있는 아파트를 원한다라고 해도 또 민간 분양을 또 다 패스해야 돼요. 이런 지금 아이러니함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결정과 고민을 지금부터 해보셔야 돼요. 그때 가서 지금 정신없이 이제 저도 유튜브가 그때 되게 바빠질 것 같은데 정말 민간 분양 예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미리 내가 사전 청약에 당첨 확률이 있을까? 푸르지오 파르세나가 1700세대니까 여기가 좀 내가 청약 가점이 낮으니까 여기를 선택해야겠다. 난 금강이 좋아. 금강만 바라볼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어느 하나를 좀 포커스를 잡고 집중적으로 그거를 선택을 해가지고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우왕좌왕 하다가는 여기 정신없이 흘러버리고 내 집 마련이 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해야 된다. 이걸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10월 11월에 집중되어 있는 게 결코 청약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꼭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고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천천히 보시면서 공부하시면서 뭐 운포 카페 오셔가지고 소통하시면서 선택을 하셔야 된다. 사전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은 민간 분양 아파트 청약 접수일과 당첨자 발표일과 사전 청약 당첨자 발표일을 잘 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민간 분양 당첨됐는데 사전 청약까지 당첨되는 거 나중에 보면은 마음 아플 수도 있습니다. 민간 분양 당첨 시에는 청약통장 소진 및 재당첨 제한으로 사전 청약의 본 청약 요건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전 청약을 자동으로 포기가 된다. 이거 잊지 마시고요. 사전 청약은 반드시 한 곳만 지원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10월 11월 달이 2021년 운정신도시 청약시장의 하이라이트가 된다. 지금은 폭풍 전야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어디를 한 곳에 좀 지금 집중해서 고르시고 마음의 결정을 미리미리 해두시고 뭐 쏟아지는 이런 청약 물량 속에서 중심을 잡고 움직이시는 거 추천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가 2만 명이 됐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많이 응원해 주시고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이렇게 관심 가져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고개 숙여서 깊이 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시원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